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첸훈 캐스라입니다. 오늘도 카라오 일본어와 한국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친연성을 느껴보고 카라 연합 구조 모형대에서 고려 일본 어문협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보다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를 위해 카라 어문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본에 대한 친연성을 느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쿠니의 말, 한국어의 고대의 언어적 지형도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이것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오늘은 예전에는 한 문장만 했지만 오늘은 두 문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뉴욕의 후유와 도테무 사무이かもしれません. 뉴욕의 그 겨울은 매우 추울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뉴욕, 이거는 카타카나로 외래어, 외국어를 말을 표기할 때 카타카나를 씁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노는 뭐뭐의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뭐뭐의에 해당하는 소유격 조사고요. 겨울은 일본말로 후유라 합니다. 후유. 여기 와는 고대 카라어의 한정적인 용법에 쓰였던 말입니다. 고대 한국어에는 가와 와라는 두 개의 주격조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북방에서 온 는 또는 은이 와를 쫓아냈다. 그래서 한국에는 는과 은이 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겨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도때모 매우 추울지도 모릅니다. 이게 도는 한국어의 모는 도에 해당하는데 일본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는 추울까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한국어와 말이 통하지요. 그래서 일본어는 한국어의 심한 사투리 정도로 바라보고 접근하면 매우 가깝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이는 한국말에는 뭐 직접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은 사무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같은 어원을 갖는 말이라고는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 가는 한국어에 그대로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추울까도 몰라. 가를 넣어도 이건 추울지도로 번역을 했지만은 추울까도 몰라 이렇게 해도 말이 통하지요. 그리고 이 시레마생은 시리마스의 마스의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냥 모릅니다라는 이 말을 쓰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말로는 시레마생 갖게 되겠습니다. 이 시레는 원형이 한자로 알지자의 이 루가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루죠. 그래서 시리마스, 이거 네가 아니고 리를 써서 시리마스 하면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마스의 부정형이 이 생을 붙여서 마생 그러면 부정형이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 시레마생 이 시레가 리를 쓰지 않고 리의 피동형을 썼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피동형을 썼다. 피동형. 그리고 이 시루가 한자어를 이용해서 만든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말에도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말에 간지럽다, 간지름 피우다 할 때 간지럽다, 이 말을 보면은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를 가만히 어원 분석을 해보면은 이 한자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시루, 이것은 한자를 써서 일본 동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일본어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간지럽다는 원래 한국말에 이 간은 원래 감자입니다. 느낄 감자. 한자의 느낄 감자가 이 간에 해당합니다. 희는 뭐냐? 한국어의 희응입니다. 희응은 뭐냐면 영어의 두 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두 동사. 하다, 두 동사 하다잖아요. 이 두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어의 하다인데 이게 원시 발음이 원래 원형이 흐인 것입니다. 흐. 목구멍에 열린 바람소리. 흐. 그리고 감흐다. 감하다. 한국말로 느낀다. 이런 말이죠. 감하다. 나는 그것을 감했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어가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이 휘가 이 시옷 발음하고 호환성이 좀 있습니다. 목구멍 소리가 기음을 토해낼 때 이빨 사이를 스치면 시옷으로 발음이 언어 인간 인류의 구강 구조상 호환성이 있어요. 시음이 시옷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발음에서는 받침 미음이 중국 발음도 그런데 미음이 전부 니은으로 납니다. 니은으로 납니다. 그래서 간흐다, 간흐르 하면은 간지럽다. 여기 보면 느낀다는 뜻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대의 카라어가 감시다, 감시럽다 이건데 이게 관용화돼 가지고 간지럽다. 이게 뭐 간이 사실은 이 느낄 감자다 이거죠. 이게 중국어가 수용돼 가지고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이것이 한국어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시루도 이 시가 이 알지자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뭘 안다고 할 때의 알지자에 해당하는 시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한국말로는 알다로 번역되는 게 왁가루가 있습니다. 왁가루. 이건 한국말에 있습니다. 알갔어, 몰갔어. 이거 한국말이죠. 왁가루가 먼저 있었고, 왁가루도 있고, 시루도 있고, 일본말은 알다라는 의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인식론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은 왁가루를 할 때 한자로 일본 사람들은 이 나눌 분자를 쓰고, 가루,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한자를 쓸 때는. 그래서, 나눌 분자를 쓰는 왁가루와 알지자를 쓰는 시루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알다로 번역되지만은 일본말에서 이 왁가루는 나눌 분자를 쓴 이유는 안다는 것은 인식하여 분류하여 이해한다는 것에 구분을 하는 것으로 인간의 인식에서 이 분류라는 것이 인식의 시작이죠. 어린애들 유치원 다닐 때 그림을 여러 개 보여주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러한 분석과 이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왁가루입니다. 그럼 이 시루는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사람을 안다, 일면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추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해는 이해와 분석의 의미 왁가루하고
달리 시루라는 동사로 나눠서 일본말이 있다. 참 재미있는 한국어와 비교해서 재미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에는 알갔다, 알갔어 하면은 너 이해했어?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나는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물론 알지. 할 때 그 사람을 안다. 이 시루의 의미로도 두 가지 다 쓰죠. 그리고 이 왁가루의 일본의 나눌 분자의 의미는 우리는 한자로 분류하고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안다. 이런 의미로 따로 언어 생활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시레마생의 시루는 한자의 RG를 가지고 일본어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는 아야우쿠 마찌가이오 수루코토 수루도코로 데시다. 수루도코로 데시다. 아야우쿠 마찌가이오 수루도코로 데시다. 이게 아야우쿠는 하마터면 아야우쿠, 여기 애우기가 좀 그냥 이런 것은 일본어로서 그냥 애워야겠죠. 애우기 쉽게 하려면 한국 사람들 아야 깜짝 놀래는 아차하는 순간에 지르는 말이 있죠. 언어를 그렇게 접근하면 쉽습니다. 아야우쿠. 그럼 하마터면 느낌이 대강 통하죠. 아야우쿠. 하마터면 마찌가이. 재밌는 것은 이 말입니다. 또 마하고 징아이. 이건 징아이는 다르다는 뜻이고요. 마찌가이는 마는 사이간자를 썼는데 이게 이 마에다 앞에다 중간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간 이렇게 하면 일본말로 훈으로 읽으면 나까마가 됩니다. 일본말로 나까마란 말은 한국 사람들도 거강꾼, 중간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중개자, 거강꾼을 나까마라고 하죠. 이걸 일본말로 나까마, 중간 이렇게 써놓고 나까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어떤 사이를 일본말로 마라고 합니다. 나까마 할 때 사이가 다르다. 뭔가 이게 서로 어떤 사이가 어긋난다 이런 뜻이죠. 한국말로 틀리다 이거죠. 이걸 일본 사람들은 마징아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한국어로 하면 실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상황에 맞지 않다 이거죠. 많은 어떤 틈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말로 아다리가 잘 안된다, 적합하지 않다, 틀리다 이런 뜻이죠. 마징아이. 그렇게 느낌을 파악하면 실수라는 말이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마징아이. 일본어는 한국의 심한 사투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일본어가 한국인들은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한국어에 있습니다. 그것이 을입니다. 이 고대 카라어의 목적격 조사, 이거는 북방의 투르크랄지 몽골, 심지어 아마 여진해어에도 이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의 유사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투르크와 몽골에서의 목적격 조사는 특히 투르크에 개, 몽골에 많은데요. 이런 말을 가지고 목적격 조사로 쓰지 을을 가지고 목적격 조사로 쓰지 않습니다. 북방 유목민족 언어에서는. 그래서 이 을은 그런 측면에서 고대 카라어의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을에서 일본어는 받침이 많이 탈락되고 사라졌다겠죠. 왜? 받침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 을에서 리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어만 남았는데 그것이 표기한 게
오가 되는 거죠. 오. 그래서 마찡아이요 실수를 수루 독고로 이건 장소란 뜻인데 뭐뭐 할 뻔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할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하여튼 관용적으로 할 뻔했습니다. 데시다는 데스의 명사나 형용사 뒤에 종교로입니다. 뭐뭐입니다에 해당하고요. 그것이 과거형이 데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데스의 과거형 데시다. 그래서 스루 독고로 데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근데 재밌는 이 수루가 이걸 문자가 있기 전에 한국인들이 헐을 수루라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동사 두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동사의 한국어와 일본어, 몽골어가 동시에 두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흐입니다. 흐. 몽골어에도 이 흐가 동사의 끝에 흐가 많이 쓰여요. 그러면 동아시아, 몽골어, 한국어, 일본어의 영어의 두 동사에 해당하는 두 동사, 뭐뭐하다, 두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의 기본형은 목구멍 소리 흐인 겁니다. 흐. 흐가 몽골에서는 그대로 흐가 쓰이고요. 한국말에서도 흐 쓰는 겁니다. 이제 동사정 종결어가 다르면서 하다가 우리 한국어의 기본형이죠. 사전을 찾을 때 하다로 찾죠. 이게 점을 찍는 이유는 그 아리아, 이건 15세기 국어에 나타납니다. 흐. 근데 이게 이 흐의 희응이 발음할 때, 활용을 할 때, 흐르스, 시옷으로도 호환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흐르스르, 스르가, 스르가 사실은 흐르가, 한국어로 표기하면, 이 흐르가 이 스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줄여가지고 받침으로 쓰다 보면 할, 해서 이렇게 한국어는 이렇게 음소 문자를 쓰니까 변형이 자유로운데 일본어는 음절 문자를 쓰다 보니까 원형을 스르로 고정을 이게 어려웁니다. 일본 사전에서 살 때는 스르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10대 이렇게 동사를 활용할 때 뭐뭐 해석할 때 10대 이런 식으로 활용이 시를 변형시켜도 되는데 원형은 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수루는 헐과 같은 말이다. 그것이 수루다. 영어의 두 동사에 해당하는 말로서 일치한다. 원형은 흐다. 그래서 몽골어와 한국어, 일본어 모두 두 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흐가 각자의 언어 생활에 맞게끔 변한 것이다. 한국어는 흐, 몽골어도 흐, 일본어에서는 그것이 스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일본어가 쉽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야육구 실수오 헐 뻔 했습니다. 이렇게. 아야육구 마찡아이요 수룩 독고로 되시다. 하마터면 실수할 뻔 했습니다. 어거지로 끼워 맞추듯이 일본어를 한국어와 친연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억지로 말을 맞추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일본어를 어원 분석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그 유사한 점, 차이점들을 분류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에 있죠. 종결어, 뭐뭐 했습니다. 한국어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데스는 없지만은 뭐뭐 했습니다. 다는 있습니다. 오도
고대 카라어에 있고 현재 이것은 한국어의 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대칭 관계가 정확하게 한국어, 일본어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투리 정도로 인식하고 그대로 갖다 연결을 하면은 몽골 투르크에서 보다도 훨씬 더 언어적인 호환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 카라 의문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똑같은 수준에서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언어를 교육받는다면은 금방 하나의 언어적 정체성으로서 동화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카라 의문 협정이라는 이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을 카라 연합으로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기제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상으로 문장 2개를 가지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친연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조르첸훈 캐서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